도대체 누가 이 건물에다가 저런 폐기물 쌓아놓으라고 그런 거죠? 그게 아가씨랑 무슨 상관이에요? 아줌마가 지금은 모르는데? 저랑 이 건물이 아주 관련이 많거든요? 무슨 관련이 어떻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괜한 트집 잡지 말고 차나 뒤로 빼요. 아줌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해요? 가던 길 가세요. 둘 다 직장 잃고 후회하지 말고 하던 대로 쓰레기나 치우세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저기 쓰레기들 다 빼고요. 아가씨, 이분은 내가 허락해서 여기 쓰고 계신 건데 왜 그걸 아가씨가 마음대로 정해요? 허락이요? 아줌마가 뭔데 허락을 해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4세 신혜숙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그의 여자친구에 관한 이야기이죠. 신 씨는 살다 모르는 사람에게 이런 대접은 처음이었습니다. 아기 어린 시선과 칼을 문 듯한 못된 말들의 상처를 입었다기보다는 황당한 심정이었습니다. 어떤 유년 시절을 보내야 이런 인성을 가질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게 생판남이라면 더러운 똥을 피하자 했겠지만 사실 자신과 관련이 없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안 이상 말을 섞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냥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며느리가 될지도 몰랐던 사람이라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됐죠. 신 씨가 아무리 자식이 하는 일에 간섭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돈 없고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 내 식구가 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지만 신 씨를 건물 청소하는 또는 폐지를 줍는 가난한 할머니라고 생각하고 폭언을 퍼부었던 여자라면 두말 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자를 여자친구랍시고 집에 드나들게 한 것이 내 아들이라면 내 아들도 응당 대가를 치러야 했죠. 신 씨는 다가구 건물 1층 게시판 앞에서 분리수거 요일 안내문을 새로 붙이고 있었습니다. 투명 테이프를 꼼꼼히 눌러가며 모서리까지 단단히 고정시키는 모습이 매우 신중했죠. 신 씨는 지금 이 건물과 100m 이내의 건물 3채를 더 가지고 있었습니다. 총 4채의 다가구 주택을 소유한 신 씨는 월세를 받아 생활을 했습니다. 모든 건물들이 연식이 오래되지 않아 가치가 상당했고 한 건물당 월 4, 5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나오는 넉넉한 형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신 씨는 무척 검소한 생활을 고집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건물 주인들은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진주 귀걸이에 순금 장신구를 두르고 다녔지만 신 씨는 늘 간편한 모시옷을 즐겨 입었습니다. 생활 반경이 넓지 않아 추운 날에도 이것저것 두르지 않고 편한 차림으로 동네를 다녔습니다. 다른 일은 하지 않고 월세 수입으로만 생활하기 때문에 신 씨는 가끔 이렇게 건물들을 돌아다니며 관리했습니다. 매주 2번씩 청소를 하는 사람이 있지만 분리수거장 같은 곳은 매일 관리하지 않으면 금세 더러워지곤 했습니다. 제대로 분리수거를 하는 세입자가 10명 중 2명도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르신, 오늘 날이 더운데 왜 그늘에서 안 하고 햇빛에 있으세요? 신 씨가 건물 주차장역 작은 공터 바닥에 앉아있는 한 노인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금방 다시 나가볼 거예요. 근데 요즘은 자주 안 나가시나 봐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아, 예? 몸이 아파가지고요. 며칠 쉬었어요. 집에 박스 많이 모아놨거든요. 이따가 가져다 드릴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사장님, 덕분에 제가 먹고 살아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어르신이 일해서 버는 돈인데 그게 어떻게 제 덕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건물 옆에서 물건도 보관하게 해주시고 여러모로 도움 많이 받고 사니까요.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복 받으세요. 어르신도 복 받으세요. 신 씨는 들고 있던 음료를 노인에게 건네고 돌아섰습니다. 노인은 신 씨의 건물 원룸에 새들어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5년 전에 아들과 함께 와서 계약을 했는데 어느 날부턴가 아들이 매달 넣어주기로 했던 월세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원룸이라고는 해도 신축이라 세가 저렴하지 않았는데 그걸 벌이도 없는 노인이 감당하기는 힘들었습니다. 사정을 들어보니 자식은 노인을 버리고 이민을 갔다고 들었습니다. 사정이 딱해서 월세도 3분의 1로 깎아주었고 수도세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폐지 줍기를 시작한 노인에게 주차장 한 켠을 내주었습니다. 성격이 워낙 깔끔한 탓에 폐지를 지저분하게 쌓아놓는 일도 없었고 고물도 주워오면 가지런히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공간을 최대한 적게 사용하겠다는 노인의 의지였습니다. 냄새도 나지 않아 다른 세입자나 옆 건물에 피해가 가지도 않으니 신 씨로서는 배려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일평 남짓한 공간을 베풀고 늘 감사와 축복을 받고 있으니 남는 장사라고 생각했죠. 신 씨는 노인이 살고 있는 건물과는 30m 정도 떨어진 건물에 살았습니다. 다가구 건물 4층을 전부터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혼자 살기에는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밥 먹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오늘 저녁? 왜? 같이 저녁이나 먹을까 해서요. 소개할 사람도 있고. 여자친구? 네, 아들이 쑥스러운 듯이 대꾸를 했습니다. 신 씨도 어쩐지 기대가 됐고 말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안타깝게도 약속을 미뤄야 했습니다. 어쩌지? 오늘 저녁에 에어컨 기사님 온다고 했거든. 일이 밀려서 언제 올지 몰라서 기다려야 해. 아, 옆 건물이요? 이번에 세입자 나간. 맞아. 에어컨이 영 시원찮아가지고. 얼른 고쳐야 다음 사람이 고생 안 하지. 내일이면 다음 세입자가 입주를 했으니 오늘 늦더라도 꼭 고쳐야 했습니다. 미리 말을 해주지. 오늘 좀 일찍 퇴근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다음에 정식으로 약속 한번 잡을게요. 아쉽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내내 시간이 많다가 하필 오늘인가 싶었죠. 아들과 식사를 못해 아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노인이 사는 신 씨의 건물 3층에 있는 원룸에 살고 있었습니다. 30이 넘었으니 당연히 따로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내보낸 지 오래였고 아들이 다른데 집을 얻는 것보다는 있는 집에 들어가 산다기에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오며 가며 얼굴은 자주 보게 되었고 함께 식사도 다른 모자지간보다는 많이 하는 편이었죠. 그런데 아들이 결혼 정년기가 되니 내 며느리감이라고 생각해서 궁금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신 씨는 에어컨을 고치고 아들이 사는 건물도 한번 들렸습니다. 그렇게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것이 신 씨의 일과를 마무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폐지를 줍는 노인과 웬 여자가 대화를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얼굴이 낯선 것이 세입자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아직도 집에 안 들어가셨네. 해가 저물어 어둑해지고 있는데 건강도 안 좋다는 사람이 나와 있으니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대화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노인이 바닥에 앉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잔뜩 움츠러들어 있는 모습이 눈에 밟혔습니다. 그래서 신 씨가 다가가자 대화를 하던 여자가 힐끗 신 씨를 쳐다보더니 인상을 쓰곤 자리를 떴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여자의 표정이 좋지 않아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노인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아무 일도 아닙니다.
노인은 서둘러 일어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러더니 얼른 주변 정리를 하고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죠. 신 씨는 고개를 갸웃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잊혀질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신 씨는 여자와 다시 한번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표정이 너무 강렬해서 두 번째로 보는 것이지만 얼굴을 기억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말 오후 신 씨는 마트에서 간단하게 장을 보고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집까지 가는 길에는 아들이 사는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 앞을 지나가는데 건물 및 주차장에 있는 분리수거장 앞에 지저분하게 플라스틱 병이 늘어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아이고, 넣을 때 좀 잘 넣으면 얼마나 좋아. 신 씨가 혀를 차며 건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입구 쪽에서 공동연관문 앞에 서 있는 여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신 씨는 대수롭지 않게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삐삐 소리가 반복되자 신경을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모르는지 인터폰을 누르는데 응답이 없었습니다. 어느 세입자의 친구인 모양이었습니다. 여자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지 휴대폰 화면을 신경질적으로 툭툭 눌렀습니다. 그러고도 1, 2분 정도 있었을까. 갑자기 여자가 신 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요. 여기 사세요? 아니면 일하시는 분? 이 건물에 사는 건 아니고요. 아, 여자는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으며 신 씨를 위아래로 훑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 비밀번호는 아시죠? 알죠. 문 좀 열어주세요. 전화를 안 받네요. 너무나도 당당하게 요구하는 여자의 말에 신 씨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세입자도 아닌데 신 씨가 집 문을 열어줄 의무는 없었습니다. 여기 비밀번호 모르세요? 신 씨가 여자에게 묻자 여자는 신경질적으로 대꾸했습니다. 아, 모르니까 묻죠? 아는데 묻겠어요? 저 여기 한참 서 있었거든요. 문 열어달라니까요. 너무나도 무례한 말투에 신 씨도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얼른 열어달라니까요. 땀나려고 하네. 화장 지워지게. 아가씨가 누군 줄 알고 문을 열어줘요? 뭐라고요? 내가 뭐 집 문을 따달라고 했어요. 여기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랬다면 비밀번호가 필요 없었겠죠? 아니, 이 아줌마가 내가 누군 줄 모르니까 이러죠?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문 열어요. 아가씨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누구 찾아왔으면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고 만약 약속이 안 된 거면 다음에 다시 오면 되겠네요. 이봐요. 이게 당신 건물이야? 그냥 열어주면 되지. 여자가 말을 마치기 전에 신 씨는 하던 일을 마무리하고 허리를 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장바구니를 들고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지만 무시하고 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20m 정도 걸어가다가 뒤를 돌아보니 여자가 돌아갔는지 아니면 누군가 문을 열어줬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신 씨는 여자에 대한 신경을 끄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세입자가 아니라면 앞으로 마주칠 일도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주칠 일은 일주일도 되지 않아 다시 생겼습니다. 얼마 전부터 제 자리에 누가 자꾸 주차를 해서요. 지난번에 도로에다가 주차했다가 딱지를 뗐어요. 그런데 오늘도 주차가 돼 있네요. 저녁을 먹고 치우고 있는데 세입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 사는 건물 2층에 새들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신 씨의 건물은 주차칸마다 전부 자기 자리가 있었습니다. 계약 당시부터 차가 있는지 물어서 자지를 지정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차 대문에 갈등이 생겼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키는 편이었습니다. 잠시만요.
금방 갈게요. 신 씨가 전화를 끊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젠 걸음으로 세입자가 사는 건물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건물 주차장에 도착하자 등록되지 않은 흰색 차량이 보였습니다. 여기 적혀 있는 번호로 전화해도 받질 않아서요. 잠깐만요. 차에 적힌 번호로 신 씨가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집집마다 찾아가서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우선 여기에다가 주차해요. 201호라고 써 있는 곳을 가리키며 신 씨가 말했습니다. 201호에는 젊은 남자 세입자가 살고 있었는데 해외 출장이 잦아서 보통은 차를 잘 세우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볼 생각으로 일단 주차를 시키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러고도 10분 정도 주차장에 머물면서 불법 주차 차량에 적혀 있는 번호로 몇 번 더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경고 문구라도 붙여야겠다 싶었습니다. 집에 갔다 오는 것보다 아들에게 부탁하는 게 빠를 것 같아서 전화를 걸었는데 아들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띠리링 하는 소리가 들리며 공동연관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조금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여자도 신 씨를 보더니 한쪽 눈썹을 들어 올렸습니다. 왜 또 여기 있냐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방에서 차키를 꺼내고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걸어가는 여자. 이거 아가씨 차예요? 그런데요? 여긴 세입자 전용이에요. 외부 차량은 세우시면 안 돼요. 내가 세입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고 그런 말 해요? 물론 직접 계약을 하기 때문에 세입자들의 얼굴은 다 알고 있었지만 굳이 그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공동연관도 모셔렀잖아요. 그러자 할 말이 없었는지 자꾸만 참나 하면서 기가 막혀 했습니다.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것이 어이가 없는 듯 말이죠. 저 여기 자주 와요. 주차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쨌거나 여기 사는 사람 손님이니까요. 그건 안 돼요. 그러면 친구 주차 자리에다가 하던지 해야죠. 다른 곳에다 주차하지 마세요. 신 씨가 외부 차량 주차 금지라고 써 있는 표지판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지금 뺄 거예요. 여자가 분한 듯한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그런데 운전석 문을 열고 바로 타지 않고 몸을 숙이더니 웬 봉지를 꺼냈습니다. 그러더니 그걸 분리수거장 앞쪽에다 휙 하고 던졌습니다. 비닐 안에서 무언가 쏟아졌는지 줄줄 흘러나와 바닥을 적셨습니다. 기가 막혀서 여자를 쳐다보자 여자는 쌤통이라는 표정으로 비열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여자는 그러고 나서 차를 뺐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신 씨의 건물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젊은 직장인이라 젊은이들을 많이 만나보았는데 이렇게 무례한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봐요. 신 씨가 뒤늦게 차를 향해 언성을 높였지만 이미 골목길을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신 씨가 여자가 버린 봉지를 열어보자 플라스틱 커피컵이 여러 개 보였습니다. 덜 먹었는지 얼음이 녹았는지 음료들이 한데 뒤섞여 역겨웠습니다. 누구의 손님인지는 몰라도 다음에 보게 되면 한마디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신 씨는 계단 밑에 보관되어 있는 청소용품을 꺼냈습니다. 본래 신 씨가 하는 일은 아니었지만 청소하는 사람이 올 때까지 이대로 둘 수가 없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들을 차근차근 분리해서 처리하고 얼룩진 부분에 물을 뿌려 깨끗이 닦아냈습니다. 졸지에 저녁에 먹은 것이 다 소화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자꾸만 여자를 마주치게 됐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는 흰색 차량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주차하지 말란 소리는 알아들은 듯 해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달 정도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니다. 10시쯤 된 시각이었습니다. 10시면 신씨가 보통 잠들어 있는 시간이었는데 그날따라 잠이 오지 않고 오랜만에 날이 선선해서 동네 한 바퀴 산책이나 할까 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신씨의 집으로 오려면 필연적으로 지나야 하는 건물. 그 건물에서 날카로운 여자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신씨는 이 건물만 유독 왜 이러나 싶었습니다. 대부분 혼자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직장인들이라 저녁에는 조용한 편이었는데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 내가 몇 번을 말해. 다시는 못 그러게 콧대를 꺾어놔야지. 돈 없는 것들이 더 한다고 내가 말했잖아. 소리가 나는 쪽을 힐끔 보자 한숨이 나왔습니다. 또 그 여자였습니다. 친구네 집에 방문했다기엔 지나치게 방문이 잦았습니다. 아마 남자친구든 누구든 여기에 사는 모양이었습니다. 아무튼 나 남친 집에 왔으니까 끊어, 엄마. 전화하지 말고. 열받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남자친구의 집이라며 전화를 끄는 여자. 그런데 뭐에 그렇게 화가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엄마라고 부르는 소리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부모와 통화하는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잠시 씩씩대더니 공동연관 유리문을 발로 퍽 하고 걷어차 버렸습니다. 그렇게 두어 번 더 차더니 이번에는 비밀번호를 알았는지 빠르게 문을 열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너무나 황당한 기분에 서둘러 현관문 쪽으로 가보자 걷어찬 부분에 흠집이 보였습니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 싶었습니다. 아무리 경우가 없다고 해도 말이죠. 엘리베이터를 보자 3층에 멈춰져 있었습니다. 3층에는 총 4가구가 있었습니다. 신씨의 아들까지 포함해서 남자 3명에 여자 1명이었습니다. 나이대도 비슷해서 누구의 여자친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 마주치면 이야기를 해볼 참이었습니다. 아무리 내 건물이라지만 세입자에게 손님을 데리고 오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건물을 파손하거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못하게 주의는 줄 생각이었죠. 그런데 좀처럼 3층 세입자들을 마주칠 일이 없었습니다. 사실 신씨가 매일같이 건물에 들러서 확인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직장인들이기 때문에 자주 마주치지 않는 게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싫은 얼굴은 이렇게 자꾸만 얼쩡거리는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3주 정도가 지난 어느 날 저녁, 토요일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노을이 건물 사이로 스며드는 시간이었습니다. 공기가 선선해질 시간에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건물 옆에서 또다시 여자를 보게 됐습니다. 건물 앞 도로에다가 세웠는데 건물에 주차하는 차량을 방해할 것처럼 입구 쪽에 애매하게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또 골치가 아프겠구나 싶었는데 몇 발자국 떨어진 곳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여자. 통화가 끝난 후에 가서 차를 옮기라고 해야겠다 싶어서 잠시 서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매번 누구랑 싸우는지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쪽에서 폐지 줍는 어르신이 등장했습니다. 박스들이 쌓여있는 리어카를 끌고 주차장을 빠져나오려는 모양이었는데 차 때문에 행동이 무척 조심스러웠습니다. 좁아진 입구 사이로 천천히 지나가려는 노인을 보자 신씨가 말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부딪힐 것 같아서 얼른 외쳤습니다. 어르신, 그런데 노인이 신씨를 쳐다보기도 전에 바퀴가 작은 돌멩이에 걸려 리어카가 살짝 옆으로 기울면서 여자의 차문을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부딪히는 소리가 나지는 않았지만 만약 부딪혔다면 흠집이 나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신씨가 젠 걸음으로 다가가는데
그보다도 먼저 여자의 찢어질 듯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예요, 이게? 왜 남의 차를 긁어요? 눈이 안 달렸어요? 아직 긁혔는지 안 긁혔는지 확인도 안 하고 화부터 내는 여자. 노인은 깜짝 놀라며 허둥지둥 허리를 굽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허리를 굽히다 보니 리어카가 또다시 덜컹했습니다. 쌓여있던 박스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게 하필이면 옆에 서 있던 여자 발밑이었습니다. 여자는 깍 소리를 질렀습니다. 상자가 발목을 스쳤는지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다친 곳도 없어 보였는데 여자가 악독하게 말했습니다. 진짜 폐지 줍는 건 나라에서 법으로 막아버려야 해. 이 차, 저 차 다 긁고 다니고. 이런데 오지 말고 쓰레기장으로 가봐요. 죄송합니다. 내 차 긁은 거 할아버지가 한 달, 아니 1년 내내 폐지 모아도 못 고쳐? 죄송합니다. 노인이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연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들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성큼 한 발짝 내딛더나 리어카를 발로 퍽 차버렸습니다. 상자에 발목을 맞은 것보다 오히려 더 발이 아플 것 같아 보였는데 여자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공짜로 돈 벌 생각 말고 공사장이라도 가서 일을 해요. 몸이 아프면 집에 있던가? 사회악이야. 듣자 하니 도를 지나쳤습니다. 휘청거리는 노인을 신씨가 다가가서 부축했습니다. 이분이 이 일을 하는데 아가씨가 보태준 거 있어요? 뭐라고요? 아줌마는 또 왜 끼어들어요? 동변상련 이런 건가? 같은 직종인가? 뭐라고요? 기가 막혔습니다. 이렇게 악의에 가득 찬 사람이 사회생활은 잘할까 싶었습니다. 참, 꼴사납게들 사네. 중얼거리는 말이었지만 신씨의 귀에도 노인의 귀에도 정확하게 들렸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 건물에다가 저런 폐기물 쌓아놓으라고 그런 거죠? 그러는 그게 아가씨랑 무슨 상관이죠? 아줌마가 지금은 모르는데 저랑 아주 관련이 많거든요? 무슨 관련이 어떻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괜한 트집 잡지 말고 차나 뒤로 빼요. 긁힌 것 같지도 않고 지금 입구를 막고 있으니까. 아줌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해요? 가던 길 가세요. 여기가 내가 오려던 곳이었는데 왜요? 나는 이 할아버지랑 볼 일이 있으니까 상관 마시라고요. 차가 멀쩡한데 볼 일이 뭐가 있냐고요? 볼 일이 있더라도 나랑 얘기해요. 아, 혹시 부부? 어이가 없어서 대꾸도 안 하고 있자 여자가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둘 다 직장 잃고 후회하지 말고 하던 대로 쓰레기나 치우세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저기 쓰레기들 다 빼고요. 아가씨, 이분은 내가 허락해서 여기 쓰고 계신 건데 왜 그걸 아가씨가 마음대로 정해요? 허락이요? 아줌마가 뭔데 허락을 해요? 그런데 그때 띠리링 소리와 함께 공동현관이 열렸습니다. 그러고는 등장한 사람의 여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왜 이렇게 안 올라와? 아, 통화 좀 하느라고. 근데 자기야, 나 차가 긁힌 것 같아. 뭐? 왜? 그러자 상황이 눈에 들어왔는지 주위를 둘러보는 아들. 아들과 신씨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들은 무척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럴 만도 했습니다. 뜻밖의 조합에 당황스러운 것 같았죠. 자기야, 큰일 날 뻔했어. 이 할아버지가 리어카로 내 차를 긁고 박스를 나한테 쏟아버렸다니까. 아,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실수를. 아, 안녕하세요. 아들이 엉거주춤 노인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거주한 사람이기에 아들도 노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조금 놀란 표정으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분 알아? 함부로 말을 하더니 이제는 이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행동을 보고 신 씨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너무 막말을 해서 사회생활이 가능할까 싶었지만 이제 보니 사회생활은 아주 잘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순식간에 표정을 바꿔 아들에게 바짝 붙어서서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넘어질 뻔하고 여기 두 분이 갑자기 나한테 막 뭐라고 하시잖아. 주차도 하지 말라고 그러시고. 신 씨는 이 장면을 보며 가슴속에서 무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가씨가 말을 이상하게 하네. 어르신한테 사과하지 못해요? 사과요? 아니, 어떻게 피해자한테 사과를 하라고 그러시지? 가련한 척 하는 여자의 말은 길게 이어지질 못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엄마? 뜬금없는 아들의 말에 여자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동아, 네 여자친구니? 아,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아들도 상황이 이상해 보이는지 말끝을 흐렸고 여자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아주머니, 어머님? 갑자기 아줌마에서 어머님이 되어버린 호칭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신 씨도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쩌면 가장 당황한 사람은 아들도 여자도 아닌 신 씨였을지도 몰랐습니다. 3층에 사는 누군가의 애인일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그 후보 중에 신 씨의 아들은 없었습니다. 단 한순간도 그럴 거라는 가능성을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내 아들이라면 당연히 이런 여자를 만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참 웃기는 일이었습니다. 드라마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동안 여자가 신 씨를 건물을 청소하거나 쓰레기를 정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정정시켜줄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죠. 그런데 일이 이 지경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오해해줘서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여자가 신 씨를 남자친구의 어머니인 줄 알았더라면 그 민낯을 볼 수 없었을 테니 말이죠. 아가씨가 누군지 알면 우리가 직장을 잃을 거라고 그랬죠. 동아 여자친구라서 그런 말을 한 건가요? 뭐 이 건물이 동아 거 될까봐? 신 씨의 말에 여자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아들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어떤 말이 오갔는지 전부 알 수는 없어도 신 씨의 말에 어느 정도 유추는 가능할 듯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어르신이 여길 지나가다가 자기 차를 긁었다는데 동아 네가 한번 봐. 긁힌 데가 있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아들이 얼떨결에 차를 살피더니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수리비가 필요하다면 나한테 청구해. 엄마, 그리고 또 뭐라고 했죠? 아가씨, 어머님, 내가 왜 그쪽 어머니예요? 내 딸도 아닌데. 며느리는 더더욱 아니고. 엄마, 내가 살다 그런 폭언은 처음 들어본다. 쓰레기나 치우라고? 공짜로 돈 벌 생각 말라고? 꼴사납다고요? 정말 그렇게 말했어? 왜? 이번에는 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보지 그래요. 여자는 아직도 경악스러운 그 표정 그대로였습니다. 어르신한테 사과하지 못해요? 그러자 여자가 머뭇거렸습니다. 그 입이 열리고 죄송하다는 말이 나오기를 기다렸지만 여자는 쉽게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언제요?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발뺌하기로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눈을 가리면 끝인 줄 아는 듯 했습니다.
그렇다면 신 씨의 눈은 어떻게 가릴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러고도 신 씨에게 인사를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그런데 증언의 목소리는 조금 먼 곳에서 들렸습니다. 저기요. 아까 분명히 그랬잖아요. 할아버지한테 막 욕하고 여기 사장님한테도 소리 지르고요. 2층에 사는 세입자였습니다. 제가 웬만해선 이런 일 안 끼어드는데요. 저분 때문에 요즘 저도 스트레스예요. 1층에서 그렇게 전화 통화하면서 소리 지르면 저희 집에 다 들리거든요. 자꾸만 문도 발로 차고 저 여자분 계속 오면 저는 차라리 계약 취소하고 싶어요. 들었지? 그러자 여자는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난번에도 할아버지한테 더러우니까 저리 가라고 하는 소리 들었어요. 세입자의 방 창이 폐지를 모아두는 공터 쪽으로 나 있는데 아무래도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닌 듯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처음 여자를 보았을 때 노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축 내려갔던 그 어깨도 말이죠. 너는 이런 사람을 나한테 소개해 주려고 했던 거야? 맞아? 그게 죄송해요. 아들은 목적어가 불문명한 사과를 했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 여자를 대신해서 사과하는 것인지 혹은 이런 여자를 소개해 주려고 해서 미안하다는 말인지 모호했습니다. 아까 203호 아가씨가 하는 말 들었지? 나도 집주인으로서 세입자들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동아 네가 나가야겠다. 네? 방 빼라고. 엄마. 갑자기 저는 왜? 네가 있으면 이 여자가 또 찾아올 거 아니니? 그러니까 네가 없어지는 게 제일 확실하지. 아니, 갑자기 그런 말을 하세요. 이건 제가 지호랑 얘기를 해볼게요. 얘기하는 건 자유인데 내 건물에서 널 쫓아내는 것도 내 자유야. 엄마. 아들이 곤란한 듯 신 씨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신 씨는 이미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꾸만 여자가 드나드는 꼴도 보기가 싫었고 아들이 이런 여자와 만나는 것도 눈앞에서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쫓겨나고 나서도 만나는 건 아들 자유이지만 그렇다면 경제적 지원도 물론 없었습니다. 아들도 신 씨의 뜻을 모르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내쫓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말이죠. 일주일 줄게. 짐 싸서 나가. 부동산에 짐 내놓을 테니까. 신 씨는 리어카를 정리하고 세입자들을 다 돌려보냈습니다. 여자와 아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차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신 씨도 집으로 돌아왔고 그 뒤로 아들에게도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담한 것처럼 부동산에 방을 내놨습니다. 며칠 뒤 신 씨는 여느 때처럼 동네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사람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였습니다. 신 씨는 여자를 보자마자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직도 아들 집에 드나드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신 씨에게 대뜸 허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는 동아 씨 어머님인 줄 모르고. 알았는데 그랬다면 정신이 이상한 거고. 몰라도 그러면 안 되는 거겠죠? 이렇게 상식적인 것을 일일이 알려줘야 하나 싶었습니다. 신 씨의 입만 아팠습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지금 그 할아버지 뵙고 사과드리고 오는 길이에요. 그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고요. 어머님도 저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용서하고 말고 할 건덕지가 없는 일이네요. 내가 용서한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앞으로 볼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자 여자가 절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때문에 동아 씨가 집에서 쫓겨나면 제 입장이. 그거는 아가씨가 참견할 문제가 아니네요. 나도 내가 원하는 세입자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어머님, 이렇게 찾아오는 일 없었으면 해요. 신 씨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여자의 본 모습을 아는 이상 이렇게 흐느끼고 있는 모습이 오히려 가면처럼 느껴졌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느껴지지도 않았죠. 자업자득이었습니다. 신 씨는 본래 이렇게 차가운 사람이 아니었지만 못돼 처먹은 사람에게는 똑같이 해줘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그런데 5일째 되는 날, 다른 세입자를 구하기 직전에 아들에게 전화가 왔죠. 이사 준비는 다 했니? 그러자 아들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요. 내 말이 웃음니? 모레 이삿짐 불러. 그게 아니고요. 앞으로 지호 같은 아들 일 없다는 말이에요. 엄마한테 소개해드릴 일 없어요. 아들이 여자와 헤어진 모양이었습니다. 여자에게 실망을 했는지도 몰랐고 집에서 나가기 싫어서 그랬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와 상관없는 사람이 됐다는 것은 신 씨에게는 긍정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신 씨는 공동연관 비밀번호를 바꾸고 세입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어쩌면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 신의 한 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걸 모르고 여자를 만났다면 멀끔한 외양의 신 씨도 넘어갔을지도 몰랐죠. 어쩌면 노인이 신 씨에게 늘 말했던 복받으란 말이 효과가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노인 덕에 복을 받아 그런 인성의 여자와 가족이 되는 걸 막았으니 말이죠. 어르신 감사해요. 뭐가요? 아니에요. 이거 드시고 일하세요.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